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비는 오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기분 좋은 아침이죠. 이번 상승이 이제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씩 올라오던 와중에 좋은 호재가 터지면서 가격이 올라간 거라 그냥 단순한 투기적 반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그 국내 거래소들을 보시면요. 김치 프리미엄이 아니라 역푸 상황에서 지금 가격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랠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국내 발단기적인 투기 흐름이나 아니면은 잠깐 반짝 호재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김프 상황이 아니라 더더욱 실질적인 글로벌 수요에 의한 상승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다시 한번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고요. 10만 달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서 헤이즈 같은 사람들은 뭐 15만 달러 금방 간다. 이런 얘기도 내놓고 있죠. 이번 주말에 미중 협상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또 결과가 나올지 또 어떤 흐름을 만들지 기대하면서 지켜보시죠. 계속 스택셋 해나가시길 응원합니다. 간밤의 주요티 보시죠. 스트라이브 CEO 저평가된 상장사 인수 후에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게 이제 스트라이브의 CEO인데 스트라이브가 일단 뭐 하는 회사냐면 그 공동 창업자가 2024년 공화당 경선 주자였던 비벡 라마스와미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비벡 라마스와미 뭐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 뭐 일단 이민 2세에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 그 다음에 현재 명망 있는 투자자로 활동하다가 이제 미국 대통령 공화당 경선 때 트럼프의 경쟁자로 나섰었고 그 이후에 단일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이제 활동했었죠. 근데 현재 행정부에서는 뭐 요직을 맡고 있지 않고 본업으로 돌아가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분이 세운 이제 펀드 매니지먼트 회사가 스트라이브 에셋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회사가 뭐가 중요하냐? 이 회사가 현재 순자산 가치 이하로 거래되고 있는 침체된 상장 기업을 인수해서요. 그 회사의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비트코인 재무 전략 회사를 하나 더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존과는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뭐 일단은 21 같은 경우는 캔터와 합병 상장을 했죠. 스펙 합병 상장을 해서 그 회사가 이제 42,000개 비트코인을 투자를 받아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아니면은 이제 스트래티지처럼 자사주를 바탕으로 전환사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고 비트코인 사는 건데 이 스트라이브 에셋 매니지먼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펀드이기 때문에 일단은 먹잇감을 찾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죠. PBR 1 이하로 거래되는데 현금 흐름 좋은 그런 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아니 회사가 막 1년에 현금 흐름이 막 1,000억씩 발생해. 돈을 막 잘 벌어요. 근데 주가는 엄청 낮아. 주식이 안 올라. PBR 1 이하야.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너무 낮은 그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 수수료 빽빽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코스피에도. 근데 미국에도 많아요. 그래, 이런 회사들을 사겠다는 거예요. 가장 알짜배기 회사 사가지고 이 회사의 자산들이 있잖아요. 자산들. 뭐가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수출 기업이면은 뭐 예를 들어 제조 공장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공장에 들어가 있는 기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자 본업을 해서 뭐 계속해서 현금흐름 발생시키는 거 오케이. 근데 주가 부양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일부 정리하자. 일부 정리 자산 정리해서 이거 비트코인으로 바꾸자. 이거를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방향과 방법이 다르죠. 자, 그리고 이 스트라이브의 공동 창업자가 비벡 라마스와미다. 이 비벡 라마스와미는 자유시장과 비트코인의 탈중앙 이념을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상장 기업 중 비트코인을 도입한 곳은 아직 1%도 안 됩니다. 이제 그 1%를 넘는 물결이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고 스트라이브가 어쩌면 그 1% 벽을 넘는 첫 물결이 될 수도 있다. 계속해서 이런 기업들이 늘어나면 뭐 1%가 아니라 상장 기업 중에 5%, 10%가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채택해서 막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가격 상승 흐름이 또 찾아올 수 있다. 네, 이런 인사이트를 전달드립니다. 네, 애리조나 미국 두 번째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통과했다. 방치된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한다. 데니스 포터가 이 아리조나의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통과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뉴햄프셔주가 이틀 전에 그 서명을 해가지고 법안을 통과시켰었는데 48시간 만에 두 번째 주가 탄생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재밌는 게 이 애리조나주는 그 전날이죠. 뉴햄프셔가 통과시키기 전날 KT옵스라고 하는 주지사가 법안을 비토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언테스티드 충분히 시험되지 않는 자산에 우리 그 국민들의 자산을 맡길 수 없다. 세금을 맡길 수 없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은 두 번째 법안입니다. 다른 법안이에요. 잊혀진 자산을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요새로 바꾸는 일이다. 이렇게 아리조나주 그 통과시킨 의원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버려진 자산, 미청구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자 세금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주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의 자산을 몰수했어요. 아니면은 그냥 몰수까지는 아니지만 자산이 그냥 버려진 자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부동산이 있다 합시다. 부동산의 주인은 있어. 근데 그 주인이 세금을 안 내. 그러면 이 세금을 과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잠적했어. 뭐 외국으로 나갔거나 아니면 뭐 없어. 그리고 세금도 안 내. 자, 그러면 이제 이 법안에 따르면 이 버려진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뭐 몇 개월이더라? 몇 개월 동안 이거를 버려진 자산으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것을 이제 압수하죠. 압류한 다음에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디지털 금고에 축적하고 향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요 길이 열린 법안입니다. 이거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KT옵스 주지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납세자들의 납세 부담, 주 국민들의 납세 부담 없이도 추가 재원 편성 없이도 비트코인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딱히 이제 거부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재밌지 않습니까? 잊혀진 자산, 미청구 재산, 잊혀진 자산을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요새로 바꾸는 일이다. 이 표현이 굉장히 멋있는 말인 것 같고, 어쨌든 이 아리조나주도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 재정이 좋지 않은데 이 주 재정을 비트코인으로 압수한 자산들을 그리고 잊혀진 버려진 자산들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서 그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환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국부펀드 구축 경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아리조나 주도요. 이제 다음이 누가 될지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텍사스 이런 대형 주들이 이제 또 물망에 올라 있는데 다음은 어디가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스콧 베센트 장관, 미국은 디지털 자산의 최고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청문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중요한 혁신의 원천으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내놨어요. 저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미국에서 합법화하면요, 이제 미국의 민간 은행들과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 브랜드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발행 준비금으로는 대부분 미국 국채를 담보로 삼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이 늘어날수록 미국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국채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고금리에 부담을 느끼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이 국채들을 더 낮은 금리로 차환 롤오버하기 위해서 국채 수요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채 금리가 내려가니까. 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그냥 핀테크 기술 이런 게 아니라요, 트럼프 2기 국가 재정 운영 성공 여부가 달려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재무장관이 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직접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비트코인이 중립적 준비금 자산이라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채 수요를 창출하는 달러의 디지털 채널이다. 요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닉 바티아, 마이클 세일러도 차트 보면서 비트코인 가격 확인한다. 이 사진이라면, 이 사진이 진짜라면 완전 대박이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아마 이 뒤통수 마이클 세일러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행사에서 이렇게 앞에 앉아서 비트코인 차트 보고 계신 그런 화면을 누가 사진을 뒤에서 찍었나 봅니다. 물론 합성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진짜라면 대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진짜라면 비트코인을 55만 개 넘게 보유한 이 전략가도 무대 뒤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차트를 바라보고 행동한다.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 노트북으로 이런 거 확인하고 있는 모습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뭐라 그럴까, 친근하달까? 물론 그냥 단순히 가격을 확인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가 본인이 개발한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 여전히 고도로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것 같고, 회장이잖아요, 회장. 근데 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가격 차트를 들어보고 있는 장면이 왜 이렇게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그 누구라도 끝까지 공부하고 관찰해야 한다.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의미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비트코인 재무자산 채택이 급증하고 있다. 2024년 대비 154% 성장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도넛 차트를 보시면 2,000개 이상의 이 스몰 미디엄 중소 자영업자들이 비트코인을 이 리버라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리버라는 회사를 통해 매수하니까 이 회사는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공유를 한 겁니다. 중소기업들이 비트코인 채택이 154%나 2024년 대비해서 현재까지 154%나 급증을 했대요.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은 남은 현금을 ETF나 S&P 500에 투자하는 대신 공급이 제한되고 검열이 불가능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이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요. 가장 많이 참여한 산업은 금융 35.7%, 그 다음에 전문 서비스 16.5%, 기술, IT 테크 16.8%, 의료, 비영리, 건설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현금 대신 기업 금고에 담기는 시대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의 뉴욕 시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넘어서 안착을 했고요. 전일 대비 4.5%나 상승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2개 주에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이 통과되었었고, 미주리주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비트코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면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이제 우호적인 법제화 가이드라인 관련 법안들까지 지금 통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굉장히 비트코인의 호재에 깔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미국과 영국이 무역 합의를 발표했죠. 그래서 미국이 영국의 10% 수입 관세 철폐를 시사를 했습니다. 이제 오케이, 시장은 알았습니다. 협상 결과가 타결되기 시작하는구나. 이것만으로도 영국이랑 타결했다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S&P 500이랑 비트코인이 크게 반등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미중 무역 결과 5월 10일에 예정돼 있죠. 이게 어떻게 될 거냐에 다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한편 OCC, 이 오피스 오브 컨트롤러, 커런시 컨트롤러라고 해서 통화 감독청입니다. 이곳에서 미국 내 은행들이 고객을 대신해 암호자산을 거래하고 제3자 수탁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FDIC,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3월부터 암호자산 보유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수탁기관들,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일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ETF에 자금 유입되고 있고요. 상장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선물 청산이 가격 상승을 유도한 측면도 있지만 이번 10만 달러 돌파는 분명히 제도권 유입과 법제화에 힘입은 펀더멘탈 랠리다, 이런 분석이 우서합니다. 증시는 영국과의 무역 합의 효과 때문에 나스닥이 1%나 급등을 하면서 리스크 온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게임스탑, 러셀 2000 중소형주 지수죠. 이런 것들이 다 동반 상승을 하는 걸 보니 리스크 온, 위험 자산들이 다시 주목받는 시기가 되었고, 비트코인은 양면의 얼굴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스크 온이 켜지면 또 비트코인도 리스크 오프, 안전자산으로 가도 비트코인도 같이 단기간 조정받지만 상대적으로 잘 버티면서 오히려 금과 같이 동행해서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성향이죠. 트럼프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벌 오피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주식 사라, 미국은 직선으로 솟구치는 로켓이 될 것이라며 투자 심리를 고조시켰습니다. 참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싫어할 때도 있죠, 물론. 이상한 얘기하고 이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증시가 출렁출렁 거릴 때마다 투자자들이 많이 싫어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증시를 또 이렇게 밀어주는 말을 해주면 좋아하죠. 투자자들은 좋아합니다. 시장은 아무튼 주말 예정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중국 당국자 간의 회담 결과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거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채 금리는 리스크 온 물결 때문에 올랐습니다. 10년물 금리 한 달 만에 최대폭 상승. 10년물 금리 4.373%로 마감됐고요. 2년물 금리 3.894%로 마감됐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무역협정 합의, 그걸로 증시가 강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 등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또 맞물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자산 매수제가 강화되었고, 미국채 금리의 수요는 떨어지고, 미국채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고, 미국채 금리는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금 가격 한번 볼까요? 2.5%나 급락을 했는데 다행히 소폭 반등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죠. 아무래도 이제 저점 매수를 한 세력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 때문에 리스크 선호 분위기가 확대되자 이제 금 가격은 2.5%나 크게 떨어졌는데, 시장에는 여전히 이제 이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 그렇다고 불확실성이 더 거친 건 아니다. 특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오히려 더 리스크가 확산되는,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금 가격이 고점 대비 빠지니까 그때 저점 매수를 한 그런 투자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는, 우린 굉장히 좀 재밌는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한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빔 보시죠. 패권의 계승, 이제는 비트코인의 차례다. 여기 차트가 굉장히 재밌죠. 원래는 250년에 지난 인류 역사, 지난 역사간 제1강, 세계 최고의 10강이라고 할까요? 네덜란드였다. 그 다음에 그 네덜란드 왕국이 지고 영국이었다. 그다음에 영국의 시대가 지고 미국이 올라왔다. 미국의 시대가 지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무슨 파워가 올라오고 있느냐? 다른 국가가 아니라, 다른 제3의 국가가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파워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밈입니다. 보여주는 밈입니다. 이제 재밌는. 그래서 기축통화는 결국 그 열강, 네덜란드의 화폐, 그 다음에 영국의 화폐, 그 다음에 미국의 화폐가 당연히 기축통화가 되었겠죠. 근데 이 흐름 속에서 각국이 지나치게 부채를 많이 발행하고 통화를 남발하면서 쇠퇴하는 공통의 패턴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미국 현재 같은 궤도를 걷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 가운데 탈중앙화되고 공급이 제한된 비트코인이 다음 주자가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메시지는 뭐냐? 이번에는
더 이상 특정 국가가 아니라 통화 자체가 진화할 차례다라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은 한 국가의 통화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첫 디지털 통화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밈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 내리는 5월 9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하루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